자,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제9회입니다. 저번 시간은 우리가 1회부터 8회까지는 민법 총칙을 정리해 드렸고요. 80문제를 푼 거죠. 이번 시간부터는 9회입니다. 9회는 이제 물권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도 진도별로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권법은 한 100문제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약법을 나중에 하고 물권을 전체 이제 나갈 건데요. 9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물권법의 서설 부분하고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등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물권에 관한 설명 중, 객체에 관한 겁니다. 객체에 관한 게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거,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습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단 조심할 건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장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현존, 특정,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 자, 용익물권 나왔네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에 토지 일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맞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전체를 저당을 잡아야지 방 한 칸, 방 두 칸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도 권리예요. 이것도 지분도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리가 뭐냐면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도 물권의 객체.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을 여기다가 잡을 수 있거든요. 지상권 전세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주등기고 얘가 부기등기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지역권은 안 돼요. 지역권의 저당을 잡으면, 그 부종성이 깨질 수 있어요. 수반성도. 그러면 지역권의 저당을 잡아버리면 요역지하고 지역권이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은 저당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명문화 시켜놨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 물청은 꼭 시험에 배정이 되죠. 요즘 근래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지역권하고 저당권의 목적, 이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라는 걸 하지 않아요. 독점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우리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은 침해가 되어야 되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또는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러면 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라는 건 남겨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물권은 내가 갖고 물권적 청구권은 당신이 행사해. 이건 안 되죠.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에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양수인이 이해가 안 되면 매수인이라고 봐요. 그럼 매수인은 원래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미등기네요. 그럼 등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은 안 되는 거예요. 직접이 안 되고 뭘로 가야 되죠? 이걸 대위라고 해야 되죠? 대위. 누구를 대위하는 거죠? 매도인, 양도인, 매도인 또는 양도인이라 그래요. 양도인을 뭐 한다? 대위, 청구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직접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양수인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에 격려해 준 자, 자, 소유권을 격려해 줬어요. 그럼 소유권을 격려해 줬다면 지금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이 없는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당연히 옳은 정답이 되죠. 그래서 격려해 준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종전 소유자라고 해도 되죠. 종전 소유자. 그럼 종전 소유자 해준 자는 물권이 없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2번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을 이론으로 문제를 냈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3번에 갑소유 토지 위에다가 을이 무단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정당한 권한이 없어요. 정당한 권한 없이 당연히 뭔가 무단으로 건물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지금 이거 물청입니다. 물청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건물 소유는 을이에요. 그래서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을이라는 거, 이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여기서 퇴거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되죠. 원래 자기 집이니까, 자기 건물이니까. 자, 2번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요 퇴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퇴거 청구는 남의 건물에서,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퇴거인데 무단으로 건물을 올렸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을 것이기 때문에 퇴거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가 되겠죠. 방해 제거, 철거 이게. 자, 을은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했다고 해도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죠. 물권자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의 철거 청구는 당연히 상대방이 을에게 해야 돼요. 단지 병에게는 뭘 청구하죠? 퇴거. 퇴거를 청구하죠. 병에게는 퇴거를 청구하고 을에게는 철거를 청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별 표시해가지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죠. 자, 4번 지문에서 여기 병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갑은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X죠, 이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요건, 주택의 인주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퇴거 청구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놔야 돼요. 자, 5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대금 정보를 지급받고 인도한 경우에, 자, 여기는 매매가 됐어요. 아까는 임대차고 이건 매매죠. 그러면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 안 된다고요. 이미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죠?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을하고 병이 바뀌는 거, 그 점은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단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는 철거 청구는 안 되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왜? 무단으로 을이 건축을 했으니까 손해를 본 거죠. 지금 갑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지금 요 문제 3번 문제는 사례형으로는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시면요. 물권 변동이네요. 등기를 요하는 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 문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스타일이죠. 자, 먼저 여기는 모두 골라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중으로 경매도 안 해도 되고 법정지상권도 법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요건 해야 되겠네요. 지금 교환계약, 당연히 교환은 뭡니까?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나오죠.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물권이 판결받으면 자동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공유물 협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자, 매매로 인한 이행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행 판결은 요건 이행의 소잖아요. 이행 판결이니까 요건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상속 경매, 그 다음에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정답은 지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니까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니을이 안 되는 거죠. 요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간혹 가다가 여기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디귿하고 미음이잖아요. 그럼 디귿하고 미음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보통 요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에다가. 그래서 등기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걸 고르고 요 설문지 등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야 답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 찾아버리면 등기하는 걸 묶어놓은 걸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5번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5번. 자, 5번은, 자, 을은 지금 갑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 수익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건 점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을은 지금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즉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죠. 법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에 자, 을은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요. 지금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 못한 상태고요. 두 번째,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정당한 권은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을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요걸 좀 조심할 건 원칙입니다.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뭐예요? 최청이죠. 그럼 최청이니까 원래는 10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걸리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에 보니까 여기 점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점유 사용한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다면 요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좀 조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유가요. 요 사용수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용수익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번. 자, 을이 주택을 병에게 전매하고요. 인도받았어요. 자, 인도받았다. 그럼 이건 점유승계가 되네요. 그래서 점유를 승계해줬다. 점유승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 밑에다가요. 정당한 권원이라고 좀 써놓을래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사의 경우에 을이 병에게 주택을 인도하여 점유를 승계했다. 자, 키워드가 여기죠. 점유승계가 됐네요. 점유승계가 됐다. 그럼 점유승계가 됐다 하더라도 을이 갑에 가지고 있던 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에 걸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점유 승계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이 5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반드시 좀 생각을 해서 풀려고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건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그럼 여러 개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얻어지는 문제, 이 효과가. 그래서 5번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6번을 봐볼까요? 자, 등기청구권을 묻는 문제네요. 등기청구권은 물청, 채청이 있어요. 채청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물청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자,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소유 부동산을 자,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했네요.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요건 물청이죠. 왜?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가 소유자겠어요? 갑이잖아요. 을은 위조된 사람, 도둑놈이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요? 갑. 그럼 갑은 당연히 도둑놈한테 말소 청구하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말소니까 당연히 물청이죠. 자, 점유취득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채청이죠. 그럼 채청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점유취득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청이죠. 자, 3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갑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 자,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위 청구가 가능한 거죠. 4번에 3의 경우에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자, 을이 원래 채청했잖아요. 근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채청이니까. 근데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죠.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안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줬다. 점유승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적극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에 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자, 을이 행사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당연히 물청이다. 그렇죠? 자, 갑이 청구했다면 채청일 거야. 지금 소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을. 그럼 을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니까 물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6번 문제는 물청과 채청을 약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걸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이고요.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7번. 자, 등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등기. 항상 등기가 나오면 우리가 느낌상에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공시법에서도 등기를 하고 우리 민법에서 하지만 약간 포인트는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우린 거의 대부분들이 판례로 해서 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자, 멸실된 건물, 멸실이 됐네요.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 등기라고 하죠.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권리 등기, 우리가 말하는 갑구랑 을구는 유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표제부 있잖아요. 표제부. 이것은 유용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멸실된 건물을 신축한 건물로 유용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이 소멸되나요? 아니에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등기 자체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복을 누구한테 할 거냐? 이런 의미거든요. 자, 불법 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상실하지 않았으며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소 당시 누구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불법 말소 이후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로 이전되면 이건 뭐 말소 회복을 할 필요가 없죠. 예, 경매가 되면 그 부동산에 붙어있는 저당권은 변제가 도래했냐, 변제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이 경매는 모두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불법 말소가 된 다음에 경매가 들어갔다면 그 저당권을 굳이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요. 자, 세 번째,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에 기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중 등기잖아요. 이중 등기인데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선등기가 보통 유효로 가고요. 후등기가 무효예요. 그럼 이 후등기, 무효등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4번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2번, 3번 요거 체크할 필요가 있는 지문들이에요. 한번 꼭 체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등기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1, 2, 3, 4. 자, 이제 4번 한번 가볼까요? 지문에 4번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무효인 소유권, 무효입니다.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지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절차가 이루어졌네. 아니, 말도 안 되죠. 무효인데 이게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걸 경락받았다? 그럼 경락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경락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죠. 5번의 유조문서에 의한 등기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를 안 가 알죠? 다운계약서. 우리가 조심할 건 앞에가 위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예, 무효등기입니다. 당연히. 근데 위조가 나오고 플러스 여기다가 실체관계에 부합됐다 이런 말 나와요. 실체관계에 부합됐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그래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이 뭐냐? 다운계약서. 그럼 둘이 정말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예를 들면 5억에서 4억으로 이렇게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당연히 실체관계 부합은 돼요. 원래 매수자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유효로 하는 거고 그게 걸리면 세금을 더 부과하겠죠.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하지만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조를 풀 때는 요걸로 해서 정리를 해서 푸시면 될 겁니다. 자, 7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으로 한번 와볼까요? 8번. 등기의 추정력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올해도 시험에 충분히 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등기 추정력 역시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두 번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그 토지를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당연히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권, 우리가 지금 토지 소유권에서 자, 소유자가 누군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정받았다.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기존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당연히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력은 깨져야 되는 거죠.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되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제3자 누구에게나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네 번째, 등기 명의자가 등기 부상에 기재된 등기 원인, 다른 원인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등기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력은 유지가 됩니다.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됐던 계약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돼 버렸어. 증명이. 그럼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약서, 검인계약서. 근데 그 계약서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진다라고 되어 있죠. 추정력은,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걸 증명됐다.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정답이죠. 이렇게. 여기가 31회 때인가요? 작년에 31회 때 진정한 걸로 증명됐다 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해가 걔가 답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등기 추정력이 31회 때도 나오고 30회 때도 약간 한 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2회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긴 해요. 이 전체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깨진다라는 거.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전체 추정력인데요.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 가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요. 자, 9번을 한번 가볼까요? 9번. 자,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중간생략 등기를 낼까 말까, 중간생략을 낼까 말까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간생략 등기가 작년 31회 때 문제가 이렇게 원샷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중간생략 등기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 지문이나 두 지문 정도의 종합 문제로 넣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중간생략 등기가 그 다음에 병,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을 생략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 여기서는 갑이겠죠. 그 다음에 최종 매수자가 여긴 병이네요.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등기만 직접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죠. 3번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여 최초 매도인 갑이 매매 계약상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요. 지금 이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을로부터 이렇게 매매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요 갑의 등기 청구권을 얘가 뭐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 대금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합의가 됐네요. 갑과 을이 그들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해 버렸네요. 그럼 둘 사이의 계약이 깨진 거잖아요. 계약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있다라고 바꿔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전 계약 자체가 깨졌다면 을은 무권리자가 될 거고 을은 무권리자로부터 병이 사올 수는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의 중간생략 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하여 이미 격려가 돼버렸네. 이미 격려가 됐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효라고 보면 돼요. 유효인 등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원샷으로 문제를 나오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 지문은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등기 청구권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 이건 소멸시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적 청구권인데 얘는 소멸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청하고 채청을 구별할 때 다른 건 없어요. 소유권이 있느냐 소유권이 없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매수자입니다. 매수자의 등기는 채청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권,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것도 뭐가 돼요? 채청이 되는 거고요. 자, 취소가 됐네요. 취소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이건 당연 복귀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청이 될 거고요. 자, 시효 취득자,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채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매수자, 최초.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건 매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채청이 돼요. 소유권 없는 자가 청구를 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본다면 정답은 여기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채청. 이거 지금 3번은 무효 취소 해제가 나오면 물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는 물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등기 청구권, 지금 여기가 물권 변동인데요. 우리가 물권법에서 가장 헷갈려하고 난해하는 게 원래 등기와 관련된 부분, 요 물권 변동이 좀 헷갈려요. 근데 물권 변동이 보통 두 문제 정도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걸 잘 정리해 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종합 문제를 낼 때에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등기는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